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속에는 항상 결정 구조가 있고, 이 결정 구조가 완벽하지 않죠. 내부에 이제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전이이고요. 그리고 이 전이가 움직일 때에 전이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소성 변형이 나타나죠. 네. 요 현상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슬립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뭐죠? 이 전이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동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이동이 일어날 때, 뭐, 원래 이동하는 전이선도 있겠지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전이와의 이제 상호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이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소멸될 때까지 작용하는 게 뭐예요? 힘이 작용을 해야지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힘이 이제 외부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이 힘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의 강도랑 네,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곧 이제 재료의 강도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속 결정의 강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강도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결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이가 이동을 하다가 이런 결함들에 걸리게 되면은 실제 이동에 방해를 받게 되고 그 이동에 방해를 받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추가적인 에너지에서 원래 금속 결정의 강도가 뭐 시그마라고 하면은 델타 시그마만큼의 힘이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요소들이 실제로 요 금속 결정의 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결정 내의 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결함이 금속 결정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금속 조직 내 결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0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결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0차원 결함이 뭐죠? 공공 그리고 치환형 그리고 침입형 원자 다 줄여서 고용체가 이제 대표적인 0차원 결함이고 두 번째로 1차원 결함 뭐 있어요? 전이가 1차원 결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이가 1차원 결함이고 2차원 결함은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결정립계가 이제 대표적인 2차원 결함이고 그리고 적층 결함 역시 이제 면 결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적층 면이 이제 통째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원 결함이고 그리고 역위상경계 아니면 상경계 역시 대표적인 면결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차원 결함에는 이제 석출물 같은 화합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구멍이 뽕 비어 있는 기공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한 그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격자결함이 0차원부터 1차원까지, 3차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각각의 결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기는 결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자 확산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결함이에요. 그래서 0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는 무조건 생기는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때 평형 공공농도 계산하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때 평형 공공농도의 관계식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요 식 뭐라고 했죠?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농도는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 근처에서의 공공농도랑 이제 녹는 점 대비 절반 이하의 온도에서의 공공농도의 차이는 거의 한 만 배가 난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 공공들이 이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원자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고 이때 원자 진동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역시도 V는 V0 익스포넨셜의 아레니우스 속식으로 설명할 수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 관계식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1차원 결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이가 있었죠. 전이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볼까요?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 내에서 원자의 배열이 어긋난 선형결함입니다. 선형결함. 그래서 이런 전이가 형성되는 원인 크게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융점 근처에서 공공농도 증가했다가 온도가 확 떨어지면은 이제 공공농도 증가한 상태에서 다시 해쳐보여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집합 형성돼서 전이 루프 형성된 경우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응고가 일어날 때 이제 A 결정들이 이제 결정 방향 A가 있고 B가 있으면 요 두 개가 살짝 틀어져 있으면은 그 틀어진 틈에서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 방위가 다른 두 결정의 성장 그리고 접촉하는 시점에 이제 전이가 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능고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이제 원자 자체가 원래 격자 위치에 딱 맞아서 붙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 붙은 원자가 그대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역시도 이제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무슨 이유라고 했죠? 열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재료의 전단 능력이 가해지면은 원자면이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다? 전이가 하나 생겨서 이동하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이들은 하나의 전이가 생길 때마다 어떤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있었다 했었죠. 그리고 이 버거스 벡터랑 전이선의 관계에 따라서 칼날, 나선, 그리고 혼합 전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면결함이 뭐죠? 결정립계죠. 결정립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결정 방향을 갖는 결정 사이의 경계면이라고 정의가 되고, 만약에 상이 다르면은 상경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립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결정 사이에 틀어진 정도, 그러니까 방위각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립계를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정립계는 고경각 입계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 사이에 방위 차이가 15도 이상 나는 녀석들을 이제 고경각 입계라고 하고, 이제 15도 이하에 있는 녀석들을 소경각 입계, 그보다 더 작은 5에서 2도 사이에 있는 녀석을 아결정 입계라고 하는데, 소경각 입계랑 아결정 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경각 입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많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전이를 이용한 설명이 어려운데, 얘네들은 이제 그 찢어진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전이 간의 간격으로도 또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전이 배열이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 서로 이제 일직선으로 쭉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전이 배열에 의해서 이제 전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방위차가 더 커진다는 이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번에 우리가 결함 관련 수업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위각 차이에 따라서 결정립계를 또 한번 구분한다는 게 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립계와는 별개로 또 다른 면결함이 있었죠. 바로 적층결함이 있었어요. 적층결함 같은 경우는 크게 면이 하나가 빠진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트린식 결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면이 새로 하나 들어오는 익스트린식 결함이 있었어요. 이거 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인트린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면이 하나 뽕 빠진 거니까 면 하나가 끼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적층 결함이 이어지는 반면, 이제 익스트린식 같은 경우는 면이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간격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적층 결함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적층 결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은 간격이 존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간격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그 격자를 뒤흔드는 꼴이니까 좀 불안정하죠.
그 불안정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적층결함이 형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높으면 잘 생길까요? 낮으면 잘 생길까요? 낮으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이제 적층결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적층결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적층결함 면적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식에서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적층결함 에너지가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감마가 높으면 D가 어떻게 돼요? D가 줄어들죠. 자, D가 줄어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가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네, 굉장히 어려워서 발생 빈도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반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낮게 되면은, 에너지가 낮으니까 뭐 어차피 이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의 평형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을 경우보다. 네, 그래서 그 적층결함 간격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발생 빈도 역시 동시에 증가를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적층결함 에너지랑 적층결함 간의 관계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적층결함 에너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FCC에서 봤듯이 소재의 변형기구가 바뀌죠. 이제 그 교차 슬립 개념을 보게 되면은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교차 슬립이 잘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부분 전이가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 전이가 형성이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되다 보니까 다시 합쳐지기가 쉬워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게 될 경우 부분 전이 간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지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교차 슬립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적층결함 에너지가 그 소재 변형 기작, 특히 FCC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정 역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쌍정이 이제 거울상 가지는 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항상 똑같은 각도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슬립기가 부족하거나,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적층결함 에너지가 낮을 경우, 이제 그 원래 변형을 이제 교차 슬립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교차 슬립이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요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CSL에 관련해서도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원 결함의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뭐예요? 석출물이죠. 자, 석출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기시랑 석출물 격자가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제 정합 석출물. 요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구조랑 이제 연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대신에, 이때 격자 상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요 뒤틀림에 의해서 이제 주변에 응력장이 막 발생을 해요. 응력장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전이 이동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는 반면, 부정합 석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지의 뒤틀림 현상 자체는 적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그 기지랑 이제 불연속적인 관계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응력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응력장이 없다 보니까 전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응력장 때문에 반응하진 않아요. 단 얘네들에 걸리기 전에는. 그래서 전이의 경로상에 위치할 경우에만 이제 전이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결국 0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결함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소성 변형은 뭐다? 전이가 이동하면서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석출물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석출물이 존재를 하면 응력장이 형성이 된다 했죠. 그리고 다른 전이들하고 만나도 또 응력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청력이 발생을 하면은 원래 얘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E1이에요. 그러면 E1 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 청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청력에 대응한 에너지 델타 E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원래 이제 격자에서 이 전이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뭐 강도로 변환되면 시그마 1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필요한 에너지는 그보다 더 큰 시그마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부에 형성된 결함들이 재료의 기계적 특성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부터는 재료의
형성된 결함하고 이 기계적 특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이런 결함과 소재 강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